이 대통령이 앞으로 파격 인사를 더 추가로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당과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권의 사람인가 보다 능력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실용주의 인선 기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정권 인사라는 전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원내 지도부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 송 장관을 유임한 것과 관련해 농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왜 유임했냐는 반발도 있었다며 이 대통령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국무회의를 했을 때 업무 파악도 잘 됐고 하면 어느 정권의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의 능력 안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셨던 포용의 정치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설득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치란 결국 현재와 미래를 겨누는 게임입니다. 과거의 이력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의 국정 철학에 복무하느냐입니다. 장관은 행정의 기술자가 아닙니다. 국정 철학의 대변자입니다. 만약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따르고 그 뜻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굳이 지난 정권의 이력을 이유로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는 공직 사회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과거에 부역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국정 전환의 흐름에 합류한다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동시에 윤석열 정권의 잔존 세력에게 보내는 심리적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두려운 건 내부에서 터지는 균열입니다. 지금 송미령의 유임은 누군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정치는 외치는 이들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결정을 통해 움직이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묻습니다. 이번 유임은 과거를 덮는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적진의 심장을 흔드는 외과적 수술의 시작이었는가?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 진심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정치의 독해입니다. 그러나 회유가 필요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보 들은 바로는 아직도 거기 제보? 내에서 우리 총장님 하는 검사들이 있다라고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우리 총장님 고생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요? 그 윤석열을 상대로 그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 중에 한두 분이 그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공소유지에 투입된 검사 제가 중에 너무 얘기하면 특정이 될 그 제보한 사람이 특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검사 방은 완전 윤석열 라인이라는 지금 현재 현재 아니, 조금 특수본에서, 전까지 네,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 윤석열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그 검사들이 검사들 중 일부가 네. 찐윤이어서 네, 우리 총장이 고생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 총장은 신무정이 아니라 윤석열을 말하는 윤석열을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지. 윤석열 총장님이라고 검찰총장과 함께 그 쿠데타를 했던 세력 이 그건 지금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검찰의 주요 포스트에 거의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는 검찰총장님이고 우리 총장님이 그리고 대통령을 하신 거고 우리 총장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공소유지를- 인식을 가진 검사가 있다라는 확실한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소유지를 하니 이게 될 리가 있나? 될 리가 없네요, 정말. 아니 그리고 법원도 와. 직위원 재판부도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과 그 누구야 김용현은 김용현. 같이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몸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상의하고 진행해 왔고 공소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따로, 김용현 따로. 그러면서 시간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증인들도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증인이 있고 좀 이렇게 이 밑에 하부 예. 증인에.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증인 갖고 하루 종일 하거나 두 명 불러서 그냥 그거 하고 그냥 딱 끝내고. 그러니까 올해 본인이 1심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 선고하고 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아예 같아요. 없고, 예. 예. 그 자리에서 계속 예. 자기 머릿속에는 애초에 이 사람도 석방되고 네네. 그리고 그 상태로 자기는 1심을 계속 지연시키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딴 데 인사 나면은 네네. 거기
거기까지를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습니다. 자기가 쓰고 갈 생각, 선고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획을 짜서 그렇죠. 빨리빨리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대법원장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신속한 재판 해야 할 텐데 그런 예, 것도 예. 없잖아요. 그 타령을 또 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야, 그 공소유지 검사 중에 우리 총장님이라고 윤석열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확실한 제보입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의원님? 아니 그런 얘기는 저는 듣지는 않아도 너무나 예상 가능하죠. 그 와. 검찰 내부에 자기들을 추세시켜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충성스럽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이제 특수본 박세현의 특수본이 이 사건 윤석열에 대한 공소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 네, 공감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를 둘러싼 재산 관련 고발 사건이 고발 접수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배당됐습니다. 빠릅니다. 너무도 빠릅니다. 통상 정치인을 둘러싼 고발은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하고 시간을 두고 나서야 수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 하루 그 신속한 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의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검찰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꺼내든 지금 검찰은 정권과 여당의 인사에 대해 신속히 반응했습니다. 단순한 수사 절차라기엔 정치적 시점과 맞물린 너무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고발을 주도한 인물은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 이종배, 소위 고발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윤석열의 최측근 법률 비서관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된 고리라면 단순한 고발을 넘어선 정치적 기획일 가능성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또 한 번 권력의 변곡점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엄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기소 분리에 문명국 중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G20 가입국 중 19개국 수사 구조 현황을 보면 절반이 넘는 11개국은 검사의 직접 수사 및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선진국들이 야만 국가입니까? G20 국가 중 검사의 권한이 우리나라처럼 막강한 국가는 멕시코와 이탈리아처럼 카르텔과 범죄가 판치는 단 2개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정치의 행위자인가? 그리고 그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주주의는 권력의 균형 위에 세워집니다.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검은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를 수호하는 정의입니다. 어느날은 계속해서 이런 진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